유하! 오늘도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로운 챔피언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이자 레전드 오브 룬테라에서 무려 3가지 버전으로 등장한 시트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리오의 정신이 깨어난 곳에서 태어난 그녀는 데마시아의 여장군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단편 소설에서도 큰 비중으로 나왔고 라이엇의 보드게임인 텔스톤에서는 메인 캐릭터로서 공식 영상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시트리아를 신규 챔피언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스오의 형 요네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더 그렇다고 하네요. 과연 시트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트리아는 데마시아 국가의 큰 산맥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밤 데마시아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으며 잠을 자곤 했죠. 그렇게 시트리아는 자신도 그 위대한 영웅들처럼 위대한 모험을 하고자 마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에서도 크게 대회가 열리는 텔스톤이라는 보드게임을 주로 했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들을 가뿐히 이기는 천재성을 지녔죠. 시트리아는 청년이 되자 바로 고향을 떠나 군인이 되었고 그 천재성은 군대에서도 빛을 냈죠. 용맹한 기세와 뛰어난 지략을 갖춘 시트리아는 가레니 대장으로 있는 불굴의 선봉대에 합격하여 수습기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데마시아의 대원수에게도 인정받는 기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시트리아는 데마시아군에서 가장 젊은 병사이지만 실력이 뛰어난 군인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할 때쯤 데마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일러스의 타로, 사일러스를 처형하기로 한 날, 그곳에서 럭스의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던 그 끔찍한 사건으로 데마시아 전역에 마법사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극에 다른 시기였죠. 마법사 놈들, 그 새끼들 때문에 그놈들 전부 없애버려야 해. 마법사에 대한 증오 섞인 동료들의 말에 시트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동료들의 도끼 서린 목소리에 불편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지휘관 뒤에서 따라오는 동맹국 사절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호위 임무에 그것도 국경 내 이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심드렁했지만 그 호위 대상이 마법사라는 것을 안 순간 그녀와 동료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임무에 임하게 되었죠. 호위 대상은 2사람이었으며 누가 봐도 전설을 보일 정도로 건장한 남성과 가냘픈 남성이었죠. 분명 재주를 부리는 마법사와 그를 호위하는 기사겠지. 그들이 만약 마법을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이를 제압할 데마시아군의 마법 척결단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일행은 강풍이 부는 황야와 계곡을 지나 계속 행군했으며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 때문에 시트리아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데마시아 병사들은 추위를 막으려고 옷깃을 여미었지만 마법사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죠. 시트리아의 눈에 호위기사는 친근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며 지루함을 달랬지만 데마시아 병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주로 술을 진탕 마신 이야기나 힘자랑을 했고 그것도 아니면 허무맹랑한 영웅담을 늘어놓았는데 어쨌든 타고난 이야기꾼인 것은 분명해서 행군길이 지겹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시트리아는 호위기사만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기심이란 참 대단하죠. 가끔 위험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 국가의 기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마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아까 전 그 경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서 주군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데마시아의 모든 동맹에 사절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걸 알면서도 왜 하필 당신을 보냈죠? 저는 저희 나라 마법의회 수석 고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와야죠. 바깥 세상은 이곳과 사정이 다릅니다. 대장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장이를 부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마법사가 아니면 대체 누굴 보내겠습니까? 놀란 시트리아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고 생각했죠. 그냥 수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 그 바람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호위하는 병사들 주위로 마을 주민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죠. 길을 비켜달라는 지휘관의 말에도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을 대표하는 대장장이 한 명을 시작으로 주민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 농기구나 벌목용 도끼처럼 변변 찾는 무기를 들고 있었으니 이들은 병사들의 상대가 안 될 것이 분명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죠. 비키지 않는 주민들을 향해 병사들이 무기를 꺼내려는 걸 본 시트리아가 말했습니다. 무긴 안 돼! 이들은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한 데마시아인들이야.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주민들이 하나둘씩 무언가 던지기 시작했고 시트리아는 방패로
사절단과 마법 척결 단원을 보호하며 샛길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 앞에 울기라도 했던 것인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여자가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석궁을 들고 막아섰죠. 어쩌다 마을이 이 지경이 됐을까? 데마시아 사람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절제심도 강한데 무엇이 이 마을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비켜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분은 동맹국에서 보낸 사절입니다. 아무리 마법사라도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순 없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말고 난 척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저자 말이에요. 그제야 시트리아는 석궁이 사절단이 아닌 그를 통제하기 위해 옆에 있는 척결관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내 딸은 아무 죄가 없었어. 내 딸 카이라는 자기 힘을 마력 척결관들에게 알리기를 스스로 선택했어. 누굴 해칠 생각도 없었고 가족들이나 이 마을 사람들을 슬프게 할 생각도 없었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카이라를 사랑했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인.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저 어린애일 뿐이었어. 내 딸의 범죄자들과 함께 가뒀겠지. 아님 추방당해 국경 밖을 혼자 떠들고 다닐지도 모르지. 다 네 놈 탓이야. 한 딸의 어미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일까요? 나약한 자신을 향한 것인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건지는 본인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지 못해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는데 네가 우리 딸을 데려갔어. 괴물은 바로 너야. 카이라는 내 전부였어. 근데 네가 뺏어갔지. 이젠 내 차례야. 무기를 내려주세요, 부인. 카이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력 척결관에게 잡혀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에 시트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엄마라면 딸을 기다려줘야죠. 카이라가 돌아오면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님을 찾을게요. 시트리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여자는 전의를 상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슬픔과 피로에 굴복하며 쓰러지던 그 순간 여자의 손가락이 석궁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고 딸깍 소리에 뒤이어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석궁이 발사된 거죠. 날카로운 화살은 마법 척결한 바로 옆에 있는 건물벽에 박혔고 그 또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화살은 그의 목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옆에 있던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시트리아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 감았습니다. 저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화살이 튕겨져 나갔어. 시트리아는 빨리 달려가 덜덜 떨리는 여자의 손에서 석궁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부인을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에 동의한 듯 목이 뚫릴 뻔한 척결원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아갔죠. 시트리아가 그녀를 부축하며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병사들과 싸우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녀가 용서했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싸울 수 있겠냐 라는 주민 대표의 말에 주민들은 병사들에게 길을 내어주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병사들도 주민들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직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았고 시트리아의 시선은 암울한 표정의 마력 척결관들을 향했다가 대장장이의 품에서 울고 있는 딸을 잃은 그녀에게로 옮겨갔죠. 그들 모두가 데마시안이고 비록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서로를 등돌리게 했지만 전부 선한 사람들이었어. 시트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데마시아는 곧 힘든 시기를 맞을 거라고. 아니, 힘든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늘 초인들만 존재할 것 같던 룬테라에서 끔찍히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 끝에 시트리아는 데마시아의 용맹한 여전사로 그들을 지켜줄지 아니면 사일러스의 동료로 그들을 대변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